안녕하세요. SK텔레콤 AI 서비스단에서 스마트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준석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누구 컨퍼런스에서 스마트홈을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참고로 몇 년 전부터 SK텔레콤 내부적으로는 AI 플랫폼, 즉 누구와 IoT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스마트홈의 밀결합과 시너지에 대해 많이 고민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올해부터 스마트홈 서비스가 누구의 주요 컴포넌트로 새롭게 포지셔닝하고 BI, 저희 로고죠. BI도 누구 스마트홈으로 통일하는 등 본격적인 인공지능 스마트홈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몇 년간 누구 스마트홈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서비스가 어떻게 진화해 나가고 있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SK텔레콤은 스마트홈 사업을 2014년부터 준비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됐죠. 사업 추진 초기부터 스마트홈 사업이 성공하려면 먼저 SK텔레콤이 리더십을 가진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야 하고, 그리고 경쟁사보다 뛰어날 뿐 아니라 유저가 지속적으로 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간의 통신 가입자 기반을 과감히 버리고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성공을 위한 조건들을 저희가 어떻게 미트시켜 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누구 스마트홈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해 왔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홈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죠? 스마트홈은 IoT에 기반한 서비스입니다. 그럼 IoT는 뭐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기기들이 인터넷과 연결이 됨으로써 그 기기들을 새롭게 이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삶의 여러 가지 가치가 만들어지는 그것을 IoT라고 합니다. 보통 스마트홈을 소개하는 영상 같은 걸 보시면 앱에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명령을 이렇게 던진다거나 하는 게 먼저 앞에 나오고, 그리고 정작 기기는 그 명령에 따라서 동작하는 모습만 보여주는데, 사실 생태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통신 모듈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우리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와 이른바 어떤 교신을 하지 않았던 가전기기들이 새로운 부품인 통신 모듈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그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제조사의 참여 이사나 추진 이사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회사가 서비스 컴퍼니가 플랫폼과 서비스를 만들어도 여기에 붙는 기기, IoT 기기가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실제로 2014년부터 16년까지의 시기에 제조사들, 그리고 특히 공산품을 생산하는 중대형 가전사들을 IoT의 세상으로 끌고 오는 것이 제일 큰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조사들한테 서비스나 플랫폼 사용료를 안 받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중소 가전사들이 앱에 넣고 싶어하는 기능들을 다양한 어떤 이런 요구사항들을 상세히 접수를 해가지고 앱에 반영해 주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5년 5월에 24개 제조사들의 제품이 실제로 연동된 스마트홈을 국내 최초로 출시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제 주거 특성을 반영한 아파트형 스마트홈을 개발하기 위해서 건설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건설사들만 만나선 되는 게 아니라 그 건설사들이 새로 짓는 아파트에 홈 네트워크라는 걸 납품하는 회사들, 그리고 홈 네트워크사라고 저희는 이제 칭하는데, 홈 네트워크사들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그래야지 아파트에 있는 월패드, 그리고 월패드에 붙어 있는 조명 스위치, 온도 조절기 같은 기기들을 붙일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 통신사들이 스마트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어떻게 보면 다소 긴장하고 예민할 수 있었던 홈 네트워크사들에게 일일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더 큰 시장을 만들 수 있는 키플레이어가 당신들이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시장을 키워보자는 좀 설득을 잘 해서 현대통신, 코콤, 코맥스, 와이컨트롤스, 롯데정보통신과 같은 큰 홈 네트워크사들과 먼저 제휴를 맺었고요. 그 홈 네트워크사들과 제휴를 통해 가지고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저희랑 붙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6년부터 건설사들 그리고 시행사들의 어떤 참여가 폭발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년부터는 저희가 기축 아파트로 서비스를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관리 용역사 그리고 전자투표 회사 등 여러 가지 회사들과 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19년에는 저희 자회사로 편입된 ADT와 협업을 본격화하였고, 뒤에 말씀드릴 이제 빌리지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2000년에는 주차 시스템 업체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업체들하고도 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이제 기울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128개 제휴사, 300개가 넘는 연동기기, 그리고 200개가 넘는 아파트 단지, 이런 것과 같이 국내에서 가장 큰 스마트홈 생태계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휴사들과 활발히 협업하고 그 규모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 스마트홈 생태계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 보여지는 제휴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자사 제품을 우리 서비스에 연동을 하였거나 그리고 자기의 회사의 아파트, 오피스텔에 우리 누구 스마트홈을 채택해서 실제로 입주민들에게 공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일부 경쟁사들의 스마트홈 생태계 홍보에 활용되는 그 어떤 저희보다 더 큰 숫자들도 가끔 있고 하는데 이것들은 그 생태계 홈페이지에 뭐 등록만 하면 카운트가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홈 생태계와 질적으로 많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서비스 고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 스마트홈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하나의 앱, 하나의 음성 AI를 통해서 다양한 제조사들의 가전기기, 아파트에 빌트인된 다양한 기기들과 시설들을 한꺼번에 이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많은 기기가 붙어 있을수록 이용 가치가 올라가겠죠. SK텔레콤의 누구 스마트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기기들과 가장 많은 아파트들이 서비스에 붙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생태계 조성에 먼저 힘을 쏟았던 거죠. 요즘 스마트홈 서비스는 앱으로만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누구와 같은 인공지능 음성 비서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현재 국내에서 음성으로 가장 많은 기기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누구 스마트홈 서비스입니다. 또한 누구 서비스 자체의 발전 과정에 따라 지금은 일반적으로 아시는 누구 스피커뿐 아니라 매일 1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팀앱에서도 우리 누구 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며 SK 브로드밴드의 BTV 셋톱박스 혹은 리모컨을 통해서 음성 AI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현대기아차 같은 자동차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차에 기본 탑재된 내비게이션에서도 누구 스마트홈을 연동된 기기들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 제어뿐 아니라 핸드폰의 스마트폰의 위치에 기반하여 기기들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외출 모드, 귀가 모드와 같은 시나리오별 통합 제어 기능, 보통 루틴 기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쟁 서비스, 특히 중국산 IoT 기기를 이용하기 위한 앱들에서도 외출 모드 같은 걸 보실 수는 있습니다. 저도 많이 사용을 해보았지만 근데 이런 외출 모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동작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실제로 이러한 통합 제어 기능이 잘 동작하려면 밖에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행착오와 이를 잡아나가면서 정교화하고 안정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2015년부터 가장 오래전부터 밟아왔고 이를 통해 집에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틀림없이 동작하는 루틴 기능을 우리 누구 스마트홈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건부 제어 모드의 경우에 본인의 라이프 패턴에 최적화된 루틴을 직접 설정할 수 있어서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서비스의 특징은 바로 팝업 메시지입니다. 보통 스마트홈 서비스를 상상하시면 집 밖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앱을 켜고 리모컨처럼 집안의 기기를 제어하는 걸 상상하십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그 리모컨 기능만 제공하면 고객들이 처음에는 신기해서 몇 번 써보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홈 서비스를 처음 기획하는 자리에서부터 절대 리모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존의 가전기기들을 이용할 때 알 수 없었던 기기들의 상태를 좀 알려주고 그리고 고객들의 위치에 기반해가지고 깜빡할 수 있는 기기의 온, 오프를 우리가 제한해주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앱에는 실제로 지금 1000가지가 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팝업 메시지가 구현되어 있고요. 실제 기기를 이용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그 상황에 따른 기기 사용을 제한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서비스를 이용 안 해보신 고객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스팸으로 느껴지지 않나? 하는 분들도 계신데 재밌는 것이 5년 넘게 제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팝업 메시지가 너무 많이 온다 라고 불만을 제기한 건을 거의 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한번 받아보고 계속 쓰시다 보면 이거 중독성 있다 라고 좋아들 하시고요. 예를 들면 문 열림 센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문에 자석 센서가 붙어 있고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팝업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건 원래는 이제 뭐 어떤 시큐리티 목적으로 이제 쓰시라고 판매를 하는 제품이지만 실제로 쓰시면서 고객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 가족이 집에 귀가를 했냐, 나갔냐 이런 부분들 유추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몇 시쯤 되면 뭐 딸이 학원을 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스케줄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팝업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OTT 플레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저희는 제휴사들을 직접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깨달은 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 맨날 전 국민의 절반이 쓰는 서비스다, 2,800만 고객이 있다, 그 고객들한테 우리는 뭘 해줄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들에 취했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크고 뜨든 작든 제조사들이 어떤 서비스에, 저희 같은 서비스에 연동된 기기들을 생산하는 어떤 이런 비용이 수반되는 의사결정을 할 때는 생산 라인업을 구축하고 물류 등 같은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저희 SKT 서비스, SKT 고객들만 쓸 수 있는 뭐 서비스에 붙어 있는 기기 이런 걸 만들 수는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SK텔레콤 고객뿐 아니라 뭐 경쟁 통신사들의 이동전화, 인터넷을 쓰는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소위 OTT 서비스로 처음부터 저희는 개발을 했고요. 나름 당시에는 파격적인 의사결정이었고, 하지만 그 결과 경쟁사들은 그런 전략을 취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크고 유효한, 아까 말씀드렸던 협업이 살아있는 생태계를 저희 입장에서는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저희 누구 스마트홈 사업을 어떤 전략적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 스마트홈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홈 서비스는 한시도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자체의 편의성도 많이 개선해왔고, 하지만 스마트홈 스코프 자체가 크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먼저 최초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 내, 댁 내에 있는 기기들, IoT 기기들에 대한 제어가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들은 주로 기기 제어와 모니터링, 그리고 성공 요인은 연동 기기가 얼마나 많냐, 종류가 많냐였고요. 여기서 15년, 16년에 홈 AI와 연동, 그리고 각종 관리비 조회, 에너지 사용량 조회 같은 쪽으로 어떤 서비스 도메인을 확장을 시켰고요. 17, 18년에는 공간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거 환경인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는 아파트 환경에 맞는 서비스로 공간의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입됐던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던 새 아파트에 빌트인된 조명기기, 난방기기, 그리고 엘리베이터 호출, 이런 것들, 무인 택배함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이때는 성공의 필요 요건이 건설사나 홈네트워크사와의 제휴와 협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19년부터 저희가 현재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이 공간이 확장된 부분에서 서비스 도메인을 다시 보안 영역과 관리 영역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이때는 이제 입주민과 관리소, 입주민과 경비, 입주민 간의 소통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민글시켜서 고객들한테 딜리버리 하느냐가 성공 요건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결과 시장 경쟁 관점에서나 고객 인지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서 스마트홈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쪽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스코프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서비스도 가전 제어와 소품 제어, 그리고 음성 명령이 추가되고 관리비가 조화되었고, 아파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트인 기기, 엘리베이터 호출 들어왔고, 저희 스마트 빌리지로 이제 비로소 진화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 기능과 함께 방문 차량을 저희 앱에서 예약한다든지, 커뮤니티 시설 요즘 새 아파트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 이제 이용을 예약한다든지, 그리고 거동 수상자를 신고한다든지 경비한테 아니면 이제 뒤에 설명드릴 공동연관을 스마트홈 앱만 있으면 이렇게 나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추가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을 올해 20년 5월에 큰 이제 서비스 개편을 통해 가지고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프로젝트명을 스마트 빌리지라고 칭했었는데, 이 스마트 빌리지 버전이 이제 상용화됐고 스마트 빌리지 서비스가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완성된 서비스를 이제 저희가 원래 이걸 만든 이유가 기축 아파트 고객들도 스마트홈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하자 했잖아요. 이제 딜리버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SK텔레콤의 B2B 하는 어떤 대리점들뿐 아니라 앞에서 언급되었던 아파트 관리 서비스 회사, 그리고 작년에 저희 회사로 편입된 ADT와 함께 기축 아파트로 이 서비스를 딜리버리하기 위해 많은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보도 내용과 함께 보시면 ADT가 저희 회사로 이제 들어오면서 ADT의 그 아파트 통합 경비 서비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스마트 빌리지 기능과 패키징한 캡스 스마트 빌리지라는 솔루션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 한 몇 년 동안 아파트 경비 사업을 거의 수주하지 못했던 ADT가 2020년에는 20년 한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아파트 통합 경비 수주 시장에서 현재까지 S1을 위협할 만한 수치로 강력한 2위 자리를 다시 탈환할 수 있게 되었었고요. 참고로 올해만 30개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ADT의 캡스 스마트 빌리지 솔루션을 채택함으로써 저희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빌리지로 이제 스마트홈 서비스가 진화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되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이제 저희가 딜리버리한 시장에서 가장 반응이 뜨거운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요. 여기 나와 있는 공동현관 원패스라는 기능입니다. 이 공동현관 원패스는 저 화면에 보시는 공동현관 그 사람 위에 그 가운데 있는 검은색 그 동그란 게 보이시죠? 그 동그란 게 실제로는 뭐 저희 출시한 거는 화이트 버전으로 출시를 했는데 저기에 블루투스가 들어있는 비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10m 근처로 이제 스마트폰, 저희 스마트 홈이 깔려 있는 스마트폰을 들고 이제 접근을 하면 그때 이제 저 비콘과 저희 스마트폰이 블루투스로 붙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1, 2m 이내로 근접을 하게 되면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서 따로 뭐 기존에 쓰시던 카드키나 뭐 이런 것들을 태깅을 하지 않아도 공동현관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서 왜냐하면 이런 원패스라는 이름 자체는 원래 아파트 시장에서 새 아파트에서 원패스 키라는 걸 따로 주곤 했었어요. 최근에 좀 대형 건설사들 중심으로. 그런데 키가 되게 무겁고 크고 이게 배터리도 얼마 안 가고 그리고 이제 키를 분실하고 나면 비용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다들 갖고 계신 스마트폰만 있고 우리 앱을 깔기만 하면 이제 문이 열린다. 그래서 되게 반응이 좋았고 그걸 쓰시는 단지에서 의견이 많이 나온 게 카드 태깅을 했을 때는 우리 아파트가 저기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해주는데 그 층으로 해주는데 이 원패스는 그게 안 되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키를 이용한 뭐 블루투스 카드키를 이용한 원패스도 그게 안 되는 게 많았어요. 그게 이제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오른쪽 중단에 있는 로비폰 있잖아요. 보통 카드를 태깅하시는 그 로비폰과 연동됐을 경우에는 이게 연동이 안 되면 뭐 위에 원패스를 다른 회사 걸 단다 이러면 또 엘리베이터 호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 아파트나 저희 비콘과 연동이 돼서 저희 원패스 비콘과 연동이 돼서 엘리베이터 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 부의 뒷면에 모듈을 추가로 물론 이제 비용은 추가로 들지만 장착하시면 원패스를 통해서 문이 열렸을 때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그런 호출까지도 가능한 국내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해졌다는 거고 지금 현재 뭐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ADT가 수주한 뭐 30개 단지 외에도 한 20개 단지 이상, 그러니까 총 한 50개 단지 이상이 지금 이미 저희 SK텔레콤 스마트홈을 통해서 원패스를 이용하고 계신다.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비스 진화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왼쪽 하단에 있는 IoT 가전기기 뭐 당연히 연동이 돼 있죠. 그리고 그 상단에 있는 IoT 소품기기가 기본적으로 연동이 됐었죠. 그리고 뭐 다시 그 다음 단계에서 에너지 원격 검침 내용 그리고 음성 인식 서비스가 붙었죠. 그리고 나서 건설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에서 조명, 가스, 난방, 대기 전력 차단 콘센트 이런 것도 가능해졌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단지 생활, 편의성까지 제공하는 그리고 공용부 시설이 이렇게 많이 붙은 스마트 빌리지로 저희 스마트홈은 진화가 됐고 이런 모든 게 다 되는 지금 스마트홈 서비스는 국내에 누구 스마트홈, SK텔레콤 누구 스마트홈밖에 없습니다. 다른 경쟁 통신사나 아니면 일부 포털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홈 앱은 다 저희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왼쪽에 아파트 빌팅 기기도 많이 안 들어와 있는 데도 많고요. 다 일단 IoT 기기들 제어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누구 스마트홈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아파트, 새 오피스텔에서 스마트홈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시던 아파트에서도 간단한 기기 설치, 그리고 뭐 저희 솔루션 채택, ADT의 통합 경비 상품을 채택 이렇게 하심으로써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누구 스마트홈은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제휴사들과 협업하고 이를 통해서 시장을 같이 키워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홈을 이용하고 싶으신 단지들 혹은 저희 스마트홈과 협업을 하고 싶으신 회사 관계자분들은 저희 스마트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